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TPS 2026 AI 에디션 52개 기업 사례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의 지역 슈퍼마켓 하로데이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직원의 즐거움과 고객의 쇼핑 경험을 경쟁력으로 만든 과정과 이를 AI 시대에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10번째 기업 사례는 일본의 슈퍼마켓 체인 하로데이입니다. 하로데이를 상징하는 표현은 이렇게 즐거운 슈퍼마켓은 없었다입니다. 2026년의 관점에서는 이를 AI와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 즐거운 고객 경험 리테일의 결합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핵심은 AI가 매장 운영을 돕고 사람은 고객에게 즐거운 쇼핑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역할 분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단순히 장을 보는 슈퍼마켓의 견학까지 가는 것인지가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의 경쟁은 가격과 특매, 전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모전입니다. 하로데이는 여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매장을 어뮤즈먼트 푸드홀로 재정의한 기업입니다. 그 결과 일본 각지의 유통 관계자들이 찾아오는 벤치마킹 명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 볼 질문은 즐거움이 단순한 비용인지 아니면 가장 강력한 차별화 수단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로데이의 규모를 살펴보면 1958년 기타 큐슈에서 창업한 지역 슈퍼마켓 체인으로 본사는 후쿠오카에 있는 기업입니다. 2025년 3월기 기준 매출은 825억 엔이며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야마구치를 중심으로 49개의 어뮤즈먼트 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후쿠오카 시내의 고급 슈퍼인 볼라파스 6개 점포가 더해진 구조입니다. 특히 테마파크형 매장 설계를 경쟁력으로 삼아 공개 자료 기준 20년 가까이 매출 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로데이의 전략을 이해하려면 지역 슈퍼마켓이 처한 경쟁 환경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역 슈퍼는 대형 체인과 디스카운터를 상대로 가격 경쟁을 벌였으며 특매 전단과 원가 절감이 대표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모두가 가격만 낮추면 결국 함께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하로데이는 승부의 기준을 가격에서 방문의 즐거움으로 옮긴 기업입니다. 고객에게 싸게 살 이유뿐 아니라 굳이 매장에 찾아올 이유를 만들겠다는 전략적 전환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경영 위기 속에서 기존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로데이가 내세운 메시지는 이렇게 즐거운 슈퍼마켓은 없었다이며 성장 엔진은 체험을 중심으로 한 고객 친화적인 영업력입니다. 특히 비용 절감만 추구하는 대신 매장 체험과 직원의 행복에 투자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바탕에는 즐거워하는 직원이 즐거운 매장을 만들고 즐거운 매장이 다시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메이노하 마점입니다. 이곳은 바다를 주제로 매장을 꾸미고 천장에 고래 오브제를 설치해 슈퍼마켓 자체를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점포마다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를 적용하고 직원이 직접 만든 송을시 POP와 시식, 다양한 이벤트가 매장의 개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장복이라는 가사 노동을 나들이와 같은 경험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감동적인 경험 자체가 특매 전단보다 강력한 집객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운영 구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로데이가 추구하는 흐름은 직원의 행복과 자율성이 매장의 창의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고객의 감동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모든 매장을 똑같이 통제하는 표준화가 아니라 현장의 직원이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직접 설계하는 주체라는 관점입니다. 성과도 분명하지만 한계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공개자료 기준 2025년 3월기 매출은 825억 엔이며 약 20년 동안 성장을 지속하고 49개 하로데이 점포와 6개 볼라파스 점포를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한 기업입니다.
전국의 유통 관계자가 견학하는 매장이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반면 체험형 매장은 인건비와 연출 비용이 많이 들며 사업 지역이 규슈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점포가 늘어날수록 하루데이만의 즐거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PFS의 10가지 요소로 평가하면 하루데이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A 등급입니다. 특히 강점은 퍼포스와 임파워먼트의 결합입니다. 즐거운 슈퍼라는 명확한 존재 이유가 있고 직원에게 매대 연출과 기획의 재량을 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을 어뮤즈먼트 업태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는 이노베이션도 강점입니다. 반면 점포별 체험 노하우를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축적하는 러닝과 고비용 체험 모델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는 보완 과제입니다. TPS 관점에서도 하루데이는 사람 존중을 고객 가치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직원의 아이디어와 개성을 비용이 아니라 매장의 자산으로 보고 지역 고객의 생활을 현지 현물의 관점에서 관찰해 점포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매대와 이벤트를 계속 실험하고 개선한다는 점에서는 카이젠의 성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특매 효과보다 고객이 다시 오고 싶다는 마음을 장기간 축적하는 철학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는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실제 도입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본 사례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활용 방안입니다. 발주와 근무 편성은 수요 예측과 자동 편성으로 지원하고 고객의 체류와 재방문 데이터는 AI가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점포마다 흩어진 우수한 연출 사례도 축적하고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 시간을 줄여주면 직원은 매장 연출과 접객, 지역에 맞는 감동 포인트를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변화의 방향은 즐거움의 원가를 낮추면서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사무 업무와 매장 연출을 모두 담당했다면 AI 시대에는 사무 업무를 기술이 지원하고 사람은 연출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의 감동도 매출과 직원의 감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포 확장 역시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기보다 노하우를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즐거워야 고객이 즐겁다는 순서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입니다. 한국 기업이 참고할 때도 화려한 인테리어만 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역 슈퍼와 로컬 유통, 전통시장 현대화, F&B 리테일 등에 적용할 수 있지만 직원의 자율성이 없는 테마형 공간은 결국 세트장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장보기를 병행한다는 특성도 함께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사가 모든 매대 운영을 일괄적으로 지시하거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단순 작업자로만 바라보는 관행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방문율과 체류 시간, 직원 정착률을 함께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행은 91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직원들과 함께 우리 매장에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순간 10개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1주 안에는 PFOS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재량 항목 하나를 직원에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30일 안에는 하나의 체험 이벤트를 실험하면서 고객 반응 데이터를 수집하고 90일에는 재방문율과 직원 제한 건수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즐거움을 경영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지, AI 효율화가 사람 냄새를 지우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지역 밀착과 다점포 확장이 함께 가능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루데이는 인플로이 익스피리언스를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만들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분석자 평가에서 PFO의 점수는 50점 만점에 47점으로 A 등급이며 AI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 가치는 각각 5점입니다. 핵심적인 역할 분담도 분명한 것입니다. AI는 매장 운영 데이터를 기억하고 분석하며 예측하는 역할이고 사람은 즐거운 쇼핑 경험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판단하고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결국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즐거움을 만드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